자, 메모리 동적 할당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개의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겠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봅시다. int, 자, int num 해서 한 10개 정도를 놓고요. 그 다음에 int, 자, max i라는 것을 놓고 이 max i는 가장 큰 수의 순서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입력을 받아볼까요? int i는 0부터 한 5개만 해보도록 합시다. 5개. 자, 입력을 받죠. printf %d 수. 자, 숫자. 자,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scanf로 %d로 num i 값을 화면을 통해서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받는데, 자, 그럼 i 플러스 1번째 숫자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아요. 자, 입력을 받고 나서, 자, 이제는 큰 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큰 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if 현재의 가장 큰 수, 현재. 자, max i가 지금 시작할 때 0이라고 첫 번째 숫자를 일단 가장 큰 수라고 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수 말고 그 다음 번째 수부터 검사하면 되겠죠. 자, if num의 max i 이 숫자보다 더 큰 num의 i가 들어왔으면은 max i는 i로 바꾸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반복문을 돌리면 max i에는 가장 큰 숫자의 순서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printf 가장 큰 수, 그러면은 몇 번째이고 몇이다 라는 게 화면에 나올 수 있게 하면 되죠. 자, max i 번째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플러스를 한번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num의 max i. 자, 이렇게 넣어주면 가장 큰 수가 몇 번째 수이고 몇인지를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가장 굉장히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실행시켜 보면 첫 번째 숫자 그냥 1, 5, 2, 9, 8. 자, 이렇게 하면 가장 큰 수는 네 번째 들어왔던 9라는 숫자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메모리 할당의 필요성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개수가 10개예요. 배열의 개수를 10개를 만들어 놓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이미 할당을 받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5개만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5개는 낭비죠. 자, 이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해보자 라고 해서 메모리 할당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메모리 할당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꿔지는지를 여러분들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글씨 크기를 조금 줄여볼게요.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할당을 하는 방식을 쓰려면은 include 그 다음에 stdlib를 쓴다고 얘기했죠. 자, stdlib.h를 include 하고요. 자, 이번에 메모리 할당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num이라고 하지 않고 int 포인터로 자, pnum이라는 포인터 변수 하나만 선언을 할게요. 그래서 포인터만 정수 포인터 변수만 선언해서 사용한다. 자, 그럼 pnum이라는 거는 지금 정수가 어딘가 있을 텐데 걔를 가리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 일단은 5개를 지금 여기서 5개가 아니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개수를 물어볼게요. int 자, count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printf 자, 몇 개 자,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scanf로 count를 입력을 받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count만큼만 돌겠다는 거예요. count. 그리고 여기도 count만큼만 돌겠다. 자, 이렇게 count를 미리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일단 입력을 받기 전에 지금 정수가
예를 들어서 카운트가 5개가 들어왔다면은 5개를 입력받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도 지금 5개가 들어갈 공간은 없어요. 여기는 주소 하나 딸랑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얘는 그냥 숫자고, 그리고 얘도 카운트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디에도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이제 정수가 숫자가 들어갈 공간을 만듭시다. 자, 입력받을 숫자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한다. 자, 어떻게 확보하느냐? 바로 pnum에다가 emalloc 통해서 할당을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emalloc 통해서 pnum의 주소를, 할당받은 주소를 pnum에 알고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 size of int만큼. 여기에 몇 개? count만큼. 자, int가 count만큼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턴하기 전에 반드시 얘는 int pointer 타입이다 라고 명시해서 리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공간이 확보가 됐어요. pnum에는 여기에서는 공간이 없는데 여기에서부터는 공간이, 이 pnum이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에는 카운트 개수만큼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pnum을 확보를 했으니까 이제는 pnum을 가지고 num 말고 pnum을 쓰면 되는 거죠. pnum. 자, 여기도 pnum. 그리고 여기도 pnum. 아까 num이라는 배열을 쓴 거하고 지금 pnum이라는 포인터를 통해서 배열처럼 다루는 거하고 기본적으로 다루는 방식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 메모리를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서 필요할 때 할당 받는다 라는 것만 달라진 겁니다.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몇 개? 5개. 자,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랬더니 숫자는 세 번째 숫자인 7이 가장 큰 수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는 과정을 잠깐 둘러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예제를 연습을 해볼게요. 두 번째 예제는 어떤 예제이냐면은 문자열을 동적으로 할당받아서 사용하기. 자, 문자열을 동적으로 할당받는 겁니다. 문자열을 쓰기 위해서는 자, include string.h를 해야 되겠죠. 자, 문자열 할당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동적으로 할당받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캐릭터. 자, str을 한 20개 정도 글자를 넣고요. 그 다음에 printf 여기다가 입력을 받습니다. enter a string. 자, 입력을 받아요. 그 다음에 scanf로 입력을 받을게요. %s로 입력 받아야 되겠죠. 자, string str에다 입력을 받아요. 자, printf 합니다. 자, string은 %s고 그 다음에 몇 글자 개수를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str에 strlen str. 자, 이렇게 하면은 입력받은 글자가 몇 글자인지, 내용은 무엇인지를 바로 쓸 수 있겠죠. 자,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스트링 물어봅니다. hello. 그러면은 hello 5글자.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자열을 사용할 때 이렇게 그냥 쉽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문제는 여기에서 20개의 문자열이 들어갈 공간, 그러니까 20개 글자 20개, 최대 20개를 공간을 확보를 해놓고 실제로는 5글자만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자열이 미리 문자의 배열로 공간을 확보를 해놓고 다루게 되면 공간의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메모리 동적 할당을 통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연습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포인터를 바꿉니다. 자, pstr로 바꿨어요. 즉 얘는 아까처럼 정수에 포인터 썼던 것처럼
문자 포인터로 어딘가에 있을 문자열의 시작 문자 주소 값을 담을 수 있음. 자,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캐릭터 포인터를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실제로 이 캐릭터 포인터에 문자열을 넣을 수 있는 임시 문자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캐릭터 템프로 자, 20글자를 만들어요. 자, 임시로 저장할 문자열. 그렇게 되면 여기에 str이 아니라 템프로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여기에서 템프에 저장된 임시 문자열을 실제 PSTR에 할당한다. 그러니까 PSTR에다가 그 주소를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PSTR은 템프.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잘 보세요. 템프라는 문자열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어딘가에 20개 문자열 들어갈 수 있는 확보가 되어 있고, 자, 이 주소의 시작 값을 PSTR에 알고 있어요. 그럼 PSTR을 통해서 해당되는 문자열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헬로. 그러면은 똑같이 헬로 5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PSTR 이를테면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PSTR1이 하나 있고 캐릭터 포인터로 PSTR2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개가 있는데, 그럼 PSTR 첫 번째는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첫 번째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입력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입력을 하나 더 받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똑같이, 자, 나중에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스트링 1하고 스트링 2가 있습니다. 그래서 PSTR2와 자,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PSTR하고 다시 입력을 똑같이 받아서 이번에 똑같이 받아서 여기에는 이번에는 PSTR2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임시 문자열을 사용을 해서 포인터 두 개로 문자열 2개를 다루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상상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실행 한번 시켜보죠. 자, 첫 번째 스트링입니다. 헬로. 두 번째 스트링이에요. 월드. 자, 헬로 월드 이렇게 넣었어요. 엔터를 딱 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스트링, 두 번째 스트링이 어떻게 들어가요? 둘 다 월드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스트링하고 두 번째 스트링이 여기서는 분명히 첫 번째로 입력받은 템프 값을 가지고 왔고, 여기서는 두 번째로 입력받은 템프를 갖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PSTR1하고 2하고 결국은 둘 다 템프라는 문자열, 미리 사전에 할당된 문자열을 둘 다 똑같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처음에는 헬로우를 넣었다가 두 번째는 월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헬로 월드 두 번을 넣었는데 처음에 헬로우는 날아간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 동적 할당이 필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템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템프가 아니라 공간의 할당을 받아야 돼요. 에멀록으로 공간의 할당을 받는데 얼만큼? strlen의 템프. 자, 이만큼 템프에 플러스 2를 한 거. 크기. 근데 이 크기는 어떤 크기예요? 사이즈 오브 캐릭터의 크기보다 스트링 랭스의 템프. 자, 이 플러스 1이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자, 왜냐하면 어차피 캐릭터는
사이즈가 한 개라는 거, 한 바이트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현재 템프의 개수에 하나를 더한 값만큼 크기를 알아낸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만큼의 사이즈를 곱해가지고 에멀럭으로 메모리 주소를 할당을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릭터 포인터로 만들어서 리턴해 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서 PSTR2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PSTR2도 똑같이 이렇게, 자, 이거하고 똑같이 템플을 기준으로 길이를 재서 필요한 만큼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할당을 했단 말이죠. 자, 할당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템플의 내용이 복사되지 않습니다. 복사하는 작업 들어가야 되겠죠. 자, 복사합니다. 스트링 카피. 자, 어디에다가 PSTR1에다가 무엇을? 템프의 내용을 카피한다. 자, 똑같이 카피해서 여기도 똑같이 이번에는 PSTR2에다가 템프의 내용을 카피한다. 자, 보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템플을 PSTR1에 또 템플을 PSTR2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hello world. 자, 했더니 hello world가 들어가죠. 크기를 좀 다르게 해볼까요? 이번에는 자, hello 그 다음에 한동, 그러면은 크기에 맞춰서 hello 5글자, 한동 7글자. 자, 이런 식으로 스트링 1, 2에다가 들어가는데 템프는 처음에는 헬로를 담았다가 템프 날라가고 다시 템프에다가 다시 한동을 담아서 계속 템프는 재활용되지만 한 군데서 재활용되지만 메모리를 동쪽으로 할당받아 가면서 PSTR1에다가도 집어넣고 PSTR2에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 메모리 할당해 가면서 문자열을 다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예제입니다. 세 번째 예제는 문장으로부터, 자, 이런 문장이 텍스트 파일에 들어있어요. 9줄 정도 되는 문장이 들어있는데 이 문장을 쭉 읽으면서 이 문장의 내용을 동적으로 메모리에 할당받아 가면서 적절한 크기로 할당받아 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메인에서 만들어 놓은 변수는 PSTR 20개짜리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캐릭터 포인터입니다. 최대 20개인데, 그러니까 20개의 배열을 전환했는데 배열 안에는 포인터가 들어가 있어요. 포인터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PSTR의 이름 안에는 결국은 20개의 포인터가 들어가 있고 실제로 입력을 받을 문자 열들에 대해서는 들어갈 공간이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리드 텍스트를 통해서 PSTR을 줄 테니 이 여기에다가 내용을 다 담아라. 즉, 이 data.txt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담아가면서 몇 줄을 읽어냈는지를 확인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줄만큼을 화면에 찍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리드 텍스트를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 자, 한번 구현을 해 봅시다. 자, 리드 텍스트는요. 자, 리드 텍스트는 뭘 진행을 해야 되냐면은 자, 파일에서 문장을 읽으면서 각 문장의 길이만큼 메모리 할당 받아서 P 배열에 하나씩 어사인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수를 리턴.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인트로 카운트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리턴 카운트를 합니다.
자, 카운트에 이렇게 문장의 개수를 세는 거죠. 자, 파일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파일. 자,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자, F는 F 오픈하죠. data.txt라는 파일로 읽기를 합니다. 자, 읽어서 기본적으로 파일을 읽어내려면 while문으로 쓰는데 feof 자, 파일에 있는 마지막이 아닌 동안에는 계속해서 반복문을 돌려라. 자, 이게 기본적으로 파일을 읽어가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 안에서 일단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읽어야 되겠죠. fgetS로 읽어요.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읽느냐? 지금 알고 있는 거는 P라는 포인터 배열은 알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문장을 하나씩 할당을 해야 되는데 할당하기 전에 일단은 읽어야 문장을 읽어봐야 기본적으로 얘가 얼만큼의 그 사이즈가 필요한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길이를 알아내려면은 결국은 임시 문자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해봤던 것처럼 템프라는 걸로 한 100글자 정도. 자, 얘는 임시 문자열이에요. 그러면 어디다가 담아요? 템프에다가 담아야지. 자, 템프에다가 담는데 어디로부터? 파일로부터. 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 자, 텍스트 보면은요. 쭉 읽다가 마지막에 엔터까지도 같이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뉴라인을 읽었으면은 뉴라인을 제거를 해야 되니까 뉴라인 제거를 합시다. 자, 템프에 몇 번째 글자냐면 strlen 템프. 자, 현재 길이보다 하나 작은 값. 그게 마지막 글자죠. 이 마지막 글자를 뭘로 바꾼다? 널문자로 바꾼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다 조건을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만 이렇게 널문자로 바꾸느냐? 이게 뭐인 경우? 이게 뉴라인인 경우만. 이렇게 따져서 해주는 게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지면 이 글자가 뉴라인이면 널문자로 바꿔라 라고 하는 뜻으로 해주는 게 정확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메모리 할당 들어가야 되겠죠. 자, P라는 배열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P라는 배열은 지금 인덱스가 카운트로 사용됩니다. 카운트라는 변수를 인덱스처럼 쓰면 돼요. 왜? 카운트는 0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하고 메모리를 끝나고 나면은 스트링 카피하죠. 자, 스트링 카피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가 하나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넣었어야 됩니다. fgetS를 읽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읽었는데 읽은 내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빈줄인 경우에는 한 줄을 읽기는 했는데 읽은 내용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메모리 할당 받으면서 빈줄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fgetS에 읽은 게 있거든. 자, fgetS가 읽은 게 있으면은 간데 없으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널이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은 브레이크.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끝냅니다. 읽은 게 없으면.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을 걸어주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메모리로 맞춰 봅시다. 얼만큼? 사이즈 오브 캐릭터를 얼마만큼 크기를 해요? strlen에 현재 템프의 길이보다 한 개 큰 만큼을 메모리 얼로케이션 받아서 리턴하는 타입은 뭐라고요? 캐릭터 포인터. 자, 이렇게 해서 메모리 얼로케이션 끝나고 카피는 어디서 카피해요? P의 카운트 방금 입력 할당받은 메모리에다가 템프의 내용을 그대로 카피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리드 텍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리드 텍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 채우고 나면 자, 파일을 오픈했는데 파일을 리턴하기 전에 안 닫았네요. 자, 파일 닫읍시다. 파일 닫고요. 자, 파일은 이렇게 닫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리드 텍스트 끝나고 나면은 그 내용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요?
PSTR에 다 채워진 채로 리턴 되겠죠. 그 리턴되는 라인스 길이는 카운트 값 알고 있으니까 화면에 이제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짠. 자, 그러면 9줄까지 이렇게 해서 한 줄씩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 파일하고 같이 비교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된 내용을 읽어가지고 한 줄씩 읽어서 메모리 할당 받아가면서 첫 줄은 요만큼의 문자열만, 두 번째 줄은 이만큼의 문자열, 세 번째는 이만큼의 문자열을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메모리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에서 문자열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세 번째 예제도 다뤄봤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예제를 연습을 해보죠. 네 번째 예제는 이렇게 됩니다. 구조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체 안에는 이름, 주소, 나이 이렇게 묶여있는 구조체의 타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메인에서는 구조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름과 주소와 나이를 입력을 받아서 화면에 찍어주는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그 입력을 누구한테 받냐면 addPerson을 통해서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구조체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P를 이런 식으로 P를 했고요. 그러니까 변수를 전원해서 이 상태는 구조체 변수라 메모리가 미리 할당. 그러니까 전원과 동시에 메모리가 미리 할당된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addPerson 여기에다가 P의 주소 값을 줬어요. 자, P의 주소 값을 줘서 자, 이미 할당된 변수 구조체 변수의 내용만 채워라. 자, 이게 기본적으로 addPerson이 첫 번째 버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void로 자, void addPerson 하고 얘는 버전 1이라고 얘기할게요. 1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 안에는 struct stPerson의 포인터 타입으로 뭔가 P가 들어가는 방식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게 우리가 지난번에 구조체를 다룰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addPerson 1으로 먼저 진행을 간단하게 보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이제 P가 구조체 변수니까 그냥 점으로 찍어야 되겠죠. 포인터가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자, addPerson 1 버전 1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얘를 먼저 만들어 보면 얘는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는 자, printf 이름 자,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scanf로 %s로 입력을 받는데 %s로 입력받아서 여기에다가 현재 P가 알고 있는 네임에다가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자, 똑같이 여기서 이번에는 주소. 자, 주소를 입력을 받고요. 얘는 어드레스. 자, fgedes 사용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냥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나이. 자, 나이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D로 age. 자, 이렇게 해서 입력받고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void이기 때문에 리턴할 타입 따로 없죠. 그 다음에 P라는 포인터를 통해서 메인에서 전원한 변수를 알고 있으니까 이 메인에서 변환한 변수. 자, 엄밀하게 따지면은 메인에서는 여기다가 person 이렇게 합시다. person.
자, 그리고 여기다가 person. 자, 지금 변수 이름을 일부러 같지 않게 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person을 자, 이렇게 해서 person. 자, 바꿔봤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했고요. 여기에서는 자, 앰퍼센드 붙여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붙여줍니다. 그러면 add person 버전 1으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름 김, 그 다음에 주소 서울, 그 다음에 20. 그러면은 김 20세 서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은 구조체 변수를 직접 선언해서 미리 할당을 받은 거거든요. 자, 미리 할당 받아가지고 한 개만 사용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문자열을 임시로 받는 문자열을 만들어 가면서 구조체 포인터로 필요할 때마다 할당받아가는, 그러니까 문자 포인터로 할당받아서 문자열을 다뤘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구조체 포인터로 다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체 포인터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서는 자, 똑같이 struct stPerson 해가지고 구조체 포인터로 ptr이라는 거를 구조체 포인터로 이번에 선언해 볼게요. 그래서 이 내용은 구조체 포인터라 메모리는 아직 할당되지 않음. 그러니까 포인터만 있지 실제로 구조체가 들어갈 공간은 아직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add person이 아니라 이번에는 ptr을 add person의 첫 번째 버전 말고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사용을 해 볼게요. 즉 이거는 add person한테 네가 알아서 메모리를 할당을 받아서 거기다 내용을 채우고 그 값을 나한테 알려줘 라고 하는 걸로 바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가 바뀌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person 대신에 ptr이 자, 이렇게 바뀝니다. 포인터로 구조체를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포인터로 자, 이렇게 바뀌고 여기도 ptr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이 add person은 원래 add person 1에 비해서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카피를 좀 해 놓고 쓸게요. 자, add person은 생긴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add person은 자, 이런 모양입니다. 리턴 값이 있어요. 파라미터는 없는데 그러니까 리턴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struct stPerson 포인터 타입으로 p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p에다가 p를 나중에 리턴 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p의 name과 p의 address와 p의 age를 입력을 받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 일단 p 포인터에 실제로 내용이 저장될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아야 채울 수 있음. 자, 이겁니다. 즉 현재 p는 선언이 되어 있지만 이 p의 name과 address와 age가 들어갈 공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p에다가 mallog으로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크기는 size of 크기는 얼만큼? struct의 stPerson만큼 이거 한 개만큼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타입은 어떤 타입이에요? 타입은 리턴하는 타입은 이 구조체의 포인터 타입으로 자, 이렇게 메모리를 할당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name이 들어갈 공간, address가 들어갈 공간, age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만들어서 이름 넣고요, 주소 넣고요, 그 다음에
나인 넣고 해서 이 공간을 이 P라는 이 주소로 만들어진 공간을 리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리턴 받은 공간이 이제는 메인에서는 PTR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자, 실행 한번 해봅시다. 똑같이 킴, 자 서울, 그 다음에 20세. 그러면 킴 20세 서울 나오죠.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이번에는 메모리 공간하는 버전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예제를 통해서 구조체의 메모리 할당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연습을 해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12장의 연습 문제를 풀어가면서 조금 더 내용을 터득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구조체로 유저 스트럭처를 아까 아이디 패스워드를 집어넣으려고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구조체 타입을 사용을 해서 10명의 자, 10명의 그 사용자 정보를 담는 구조체. 이렇게 해서 구조체 배열을 만들어 놨어요. 이러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10명의 구조체 내용이 아이디 패스워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10칸이 만들어진 거예요. 내용이 없는데 메모리를 확보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메모리라는 거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저장하고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이 지금은 사실 메모리가 많이 싸져가지고 메모리에 대해서 별로 크게 고민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렇지 않은 동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서 IPTV 셋탑박스 하나씩 다 들어있잖아요. 그 IPTV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뭐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소형 가정 그 가전들에 보면은 인베디드 컴퓨터들이 다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형 컴퓨터들이 들어가는 장치는 메모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학생증이나 신용카드 뭐 이런 카드 있잖아요. 버스 카드도 마찬가지고 그런 카드들 안에는 다 칩이 내장이 돼 있어요. 그 안에도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버스 카드로 이렇게 딱 되면 버스 탈 때 딱 되면은 차감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별로 궁금하지 않죠. 좀 궁금해 해봐. 도대체 얘가 무슨 짓이 일어나길래 내가 카드를 대면 딸깍 하고서는 그냥 바로 거기서 얼마큼 돈이 빠져나간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부분. 여러분들 카드 안에 칩이 들어가 있고 칩 안에 프로그램이 내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칩을 수신기에다가 버스카드의 단말에다가 딱 대면 되는 순간에 카드에 있는 조그만 칩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 전력을 받아서 부팅을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켜져. 순식간에 컴퓨터가 켜지고 그 안에 프로그램이 돌면서 이 프로그램과 단말에 있는 서버 단말에 있는 프로그램이 서로 통신을 해요. 그래서 너 누구냐? 나 누구다. 너 돈 얼마 들어있냐? 나 얼마 들어있다. 얼마 빼갈게. 오케이. 그래가지고 돈을 빼가는 거예요. 빼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돈을 까고 여기서 돈을 채우는 거예요. 그 일이 그 잠깐 딱 돼가지고 띵동 하는 소리 그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칩 안에 카드, 신용카드나 버스카드, 뭐 교통카드 그 안에 프로그램은 뭘로 만들었겠어요? 뭘로 만들었겠죠. C++로 만들었던 C로 만들었던 자바로 만들어서 뭘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메모리는 어떻게 변수 어떻게 사용하고 메모리 어떻게 쓸까? 그때 메모리가 낭비되면 프로그램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칩 안에 들어있는 게 요즘에는 그래도 칩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메모리가 그래도 한 몇백 킬로바이트씩은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그 안에 메모리가 뭐 32킬로바이트 뭐 이랬어요. 그럼 그 메모리 안에서 최대한 변수를 쪼개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고민하면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이제 개발자라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얘는 10명의 사용자 정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확보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얘를 P로, 자, 이렇게 P로 했습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한 명의 사용자 정보를 담을지도 모를 구조체를 가리키려는 준비만 하는 포인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포인터는 딸랑 그냥 주소값 하나야, 딸랑.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구조체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구조체를 포인터로 딱 전환을 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함수에서 만들어내든지 메인에서 만들어내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에다가 P의 get user라는 뭐 이런 식의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메모리 주소를 받아올게. 그러면 아까 get point 한 것처럼 여기다가 user struct 포인트로, 자, 이런 포인터 타입으로 리턴하는 get user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get user는 여기서 직접 내용을 그냥 위에다 그냥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get user, 자, 이렇게 놓고 리턴 하고 템프를 리턴을 하는데 이 템프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 템프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템프는 에멀록으로 사이즈 오브 이만큼의 내용을 에멀록으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타입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멀록을 집어넣습니다. 에멀록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include stdlib.h를 include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get user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실행할 때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get user는 무조건 어딘가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내용을 채우든지 채우지 않든지 어쨌든 공간 확보를 get user가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를 이제 s를 10개를 전원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전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포인터로. 자, 이렇게 되면은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포인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히스토리를 위해서 나중에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게끔. 자, 여기다가 PS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무슨 차이가 나냐면 보세요. 10명의 사용자 정보를 담는 구조체 배열이 아니라 10명의 사용자 정보를 담을지도 모르는 구조체들의 주소를 담기 위해 준비만 하는 포인터 배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는 10개는 10개인데 뭐가 10개예요? 주소가 10개야. 그러니까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놓고 이 주소에다가 앞으로 뭘 한다? 구조체가 만들어질 때마다 걔네들을 하나씩 가리키는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준비하는 거하고 첫 번째로 10명의 사용자 정보를 담는 구조체별을 통째로 만들어 놓고 출발하는 거하고 이렇게 포인터 배열만 준비를 해 놓은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for int i는 0에서 i가 10개, i는 뿔뿔 하면서 여기다가 ps i는 get user.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10개를 한 번에 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표면상으로 보면 뭐야 결국은 10명의 구조체 다 필요한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10개를 꼭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클래스에 대해서 클래스를 운영하는 희진애상의 뭐 수강 신청이라든지 뭔가 하는 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클래스에 몇 명이 수강 신청할지 모르는데 몇 명이 들어올지 알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학생들의 정보를 담는 수강 신청 정보를 담는 프로그램을 구조체 포인터 배열 이런 느낌으로 뭔가를 만들지 않고 그냥 아이 모르겠다 뭐 한 1000명까지는 들어오겠지 그리고 1000개를 만들어 놨어. 그런 무식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편해져요. 되게 쉬워져. 왜? 이미 만들어 놓고서는 그냥 필요한 대로 안 쓰면 되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집에서 뭐 청소하거나 책상을 정리하거나 요리하거나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요리사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그 요리 공간은 무한대의 조리대가 들어있는 요리 공간이겠죠. 그냥 치울 필요도 없어. 정리할 필요도 없어. 여기서 정리하다가 이쪽이 좀 지저분해지면 이제 옆에 테이블에 가가지고 또 요리하면 돼. 거기도 조리기구 다 있고 다 있어. 뭐 이러면 되게 편하긴 하겠지만 그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메모리에서 적절하게 필요할 때 만들어가면서 쓰고 지금 우리는 따로 연습은 안 했지만 필요가 다했으면은 버리는 것도 해야 돼요. 프리라는 거를 통해서 버리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 여러분들 연습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바로 지금 메모리 동적 할당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13장의 문제가 하나둘씩 풀려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11장, 12장, 13장의 내용은 세트라는 거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고민을 하세요. 자,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직사각형 두 개가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를 따질 때 겹치는 조건을 따지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겹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걸쳐서 주위에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따졌을 때 뭐 동쪽으로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나 아니면은 북동쪽 뭐 북서쪽 해가지고 막 다양하게 겹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겹치는 게 아니라 아예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경우를 따져가지고 겹치는 거를 따지면은 되게 복잡한데 반대로 겹치지 않는 거를 따지면은 지금 이준희 학생 얘기한 것처럼 되게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 두 개가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직사각형은 좌상점, 우하점 두 개만 가지고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카운트하면 되는 건데 두 개가 직사각형 두 개가 겹치지 않으면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쪽에 우하점, 이쪽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x좌표하고 다른 직사각형의 가장 왼쪽에 있는 x좌표가 두 개가 만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쪽이 이쪽보다 크면 돼요. 그래서 어떤 직사각형의 왼쪽 점과 오른쪽 끝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겹치잖아요. 위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아래도 한 직사각형의 아래쪽 y좌표가 다른 직사각형의 위쪽 윗변에 있는 y좌표보다 크기만 하면 절대 겹치지 않아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네 가지 정도의 케이스만 딱 고려해가지고 이 케이스에 해당되면은 겹치지 않는다. 나머지는 반드시 겹친다. 그러니까 겹치는 조건을 따져서 이러이러하면은 겹친다, 아니면 겹치지 않는다. 이렇게 따지는 거하고 이러이러하면은 겹치지 않는다, 아니면 겹친다. 그러니까 if, else를 어떻게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짤 때 머리가 덜 아픈 거와 더 아픈 거의 차이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적으면 됩니다. 근데 12장의 문제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요. 여기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렉탱글이라는 스트럭처를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만들어서 포인터로 전환했어요. 포인터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 구조체에 들어가는
좌상점, 우하점에 x좌표, y좌표 두 개씩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구조체 변수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만 준비되어 있지 실제로 그 정보가 들어갈 공간은 없어요. 그 공간을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getPoint라는 함수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연습을 시키기 위한 게 12장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필요에 따라서 할당해서 공간을 만들어 사용하기. 자, 그러면 getPoint라는 함수가 getPoint는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어딘가에서 해당되는 공간만큼의 내용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좌표 두 개 찍어서 그 내용이 들어있는 주소를 나한테 알려줘. 그럼 내가 그 주소를 rect1한테 어사인을 할게.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rect1은 준비가 뭐가 준비되었냐면 어딘가에 구조체 변수가 선언이 돼서 그 선언된 내용 안에 좌표가 4개, 좌표가 2개, xy, x 2개, y 2개. 그러니까 총 인테저 4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값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텐데 걔를 가리킬 준비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디를 가리키게 할 거냐? 함수가 만든 공간을 가리키게 할 거다. 근데 함수가 그 공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함수의 변수로 구조체를 전환을 해버리게 되면 얘는 함수가 끝남과 동시에 리턴하고 나면 함수가 확보해놨던 모든 영역은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컬 변수를 만들어 놓고 그 로컬 변수의 변수 리턴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getPoint가 자 getPoint는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를 이거를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한번 따져볼게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서 struct rectangle 한 다음에 변수를 하나 얘가 전원을 해요. 뭐 temp라고 변수를 하나 전원할게요. 그리고 뭐 temp.점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뭔가를 잔뜩 써요. 그래서 내용을 채운단 말이에요. 점수가 이를테면 temp.x1하고 temp.x2, temp.y1, 그다음에 temp.y2를 채운다. 채우고 그러고 나서 return 하고 이 temp의 주소를 리턴을 한다. 그러면은 짝은 맞춰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문제는 안 생깁니다. 왜냐면은 얘는 struct rectangle 포인터 값을 리턴하는 거라서 선언을 한 다음에 이 선언된 구조체 변수의 포인터 주소 값을 리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리턴을 하게 되면 컴파일 에러는 안 생기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이 템프는 이 getPoint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는 동안만 유효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여기다가 이거를 포인터를 선언을 한 다음에 여기에 malloc으로 얼마만큼의 사이즈? 사이즈 오브 얼마만큼? struct rectangle만큼의 사이즈를 확보한 메모리를 그대로 템프가 가지고 온 다음에 그리고 템프에 얘는 변수가 포인터니까 구조체가 아니라 이렇게 내용을 채운 다음에 이렇게 채우고 그리고 템프 자체를 리턴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템프를 리턴한다 그러면 템프는 결국은 누가 선언한 거예요? 함수가 선언한 거예요? 함수가 선언한 변수는 함수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날아가요. 그러면 날아가는 변수를 내가 리턴하는데 얘는 그러면 결국 날아간 걸 리턴했기 때문에 메인에서는 받아봤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템프를 리턴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함수에서 내가 네 번째 원칙이 주기와 받기 설명을 했잖아요. 주기하고 받기는 뭐냐면 뭘 주냐면은 변수를 주는 게 아니라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 안에다가 변수를 파라미터로 집어넣는 이유는 그 변수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변수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값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기는 값을 주는 거고요. 받기도 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return temp를 딱 하게 되면 이때는 temp라는 변수를 주는 게 아니라 temp가 가지고 있었던 값을 리턴하는 거예요. 근데 이 temp는 무슨 값을 갖고 있어요? 이 temp는 에멀럭을 통해서 받은 메모리 어떤 특정한 공간의 주소값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소값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뭐가 채워져 있어요? x1부터 y2까지 4개의 인테저가 채워져 있어요. 좌표 2개를 가리키는 좌표의 값들이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 채워져 있는 구조체 공간만큼이 들어가 있는데 그 구조체는 이름이 매겨져 있지 않아요? 변수를 선언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변수하고 효과는 똑같아요. 단지 이름이 없고 얘는 포인터를 통해서 접근한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에 주소값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템프에 담겨져 있어서 리턴 템프 하면 변수가 리턴되는 게 아니고 현재 얘가 확보했던 그 메모리 주소를 리턴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주소는 아까 조금 전에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서 그 변수의 주소값을 리턴할 때하고 전혀 다른 양상이 뭐냐? 해당되는 주소값을 리턴을 해서 메인에서 그 주소를 찾아갔더니 아까처럼 변수를 선언해서 그 변수의 주소값을 리턴했던 경우에는 갔더니 그 집은 문 닫았어. 폐업한 거예요. 맛집을 주소 받아가지고 찾아가서 내비게이션 열고 찾아가서 갔더니 문 닫았어. 폐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간은 뭐냐면 이 에멀럭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간은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가 끝나지 않는 한 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맛집 얘기를 했으니까 에멀럭으로 맛집을 하나 만들었으면 이 맛집은 지구가 망할 때까지 영원히 존재하는 맛집이는 셈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주소를 찾아가면 그 맛집이 영업하고 있어. 그런 공간이 에멀럭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이에요. 에멀럭이 리턴을 할 때는 포인터를 리턴을 하는데 이 포인터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에멀럭 앞에다가 타입을 정확하게 붙여줍니다. 타입을 맞춰주는 작업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멀럭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간은 현재 이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까지는 늘 유효한 공간입니다. 살아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주소값을 리턴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메인에서 또는 다른 함수에서 그 공간을 실제 변수가 전환한 거와 동일한 효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받아서 그걸 포인터를 받아서 쓸 수 있는 문제까지도 설명을 해봤습니다. 지금 코드를 다시 밑에서 보면 getPoint P를 가지고 구조체 포인터 변수로 만들어진 에멀럭으로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화면상에 이렇게 찍죠. 찍을 때 문법적인 요소들입니다. P가 가리키고 있는 x1, y1, x2, y2에 해당되는 그 변수를 값을 집어넣기 위해서 앞에 앰퍼센드 찍어줘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찍어주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P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그 공간을 포인터 주소를 디레퍼런싱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얘가 P에서 가만 있어봐. 이거는 그냥 P에 대해서 이 자체가 이만큼이 내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변수잖아요. 이 변수지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P 자체 포인터 변수가 전원된 주소. 방금 전에 여기서 이 포인터 변수를 선언한 그 주소가
얘는 이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랑 마찬가지잖아. 여기서 선언된 그 주소를 얘가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얘는 포인터 변수지 포인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딱 들어간 다음에 이 안에서 아무리 해집으려고 해도 y1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때 괄호가 필요합니다. 괄호를 잘 맞춰서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 자, 체크 오버랩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경우에만 제로고 나머지는 체크는 기본적으로 다 1이다라는 거죠. 자, 12-2번 문제에 대해서 질문. 이 부분은 좀 질문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직 12장까지 지금 못 가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질문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다음 주에 13장을 들어가는데 12장, 11, 12, 13 세 가지 내용이 구조체와 메모리와 구조체 포인터 배열 세 개가 나란히 놓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되게 좋은 세트예요. 자, 12-5번 문장을 분석하는 문제를 이번에 동적 메모리 할당 버전으로 12장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문제를 먼저 좀 읽어보면 데이터 파일로부터 그 텍스트 문장을 읽어옵니다. 문장이기 때문에 뭐 fgetS로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긴 문장과 짧은 문장의 번호와 내용을 출력하라.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그 문장을 읽어오기 위해서 진행하는 내용을 예제 소스를 준 게 있습니다. 교재에서 12장의 세 번째 예제 소스를 참고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미리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실행하는 모습을 먼저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자, 텍스트를 읽어요. 10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긴 문장과 가장 짧은 문장을 몇 번째 문장인지를 찾아서 그 문장의 내용을 화면상에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소스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소스를 미리 가지고 왔는데, 자, 소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read 텍스트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교재의 예제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 소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3번이라는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스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거기서 두 가지 변수만 추가를 했습니다. 롱기스트하고 쇼티스트하고 캐릭터 포인터를 선언했어요. 자, 한번 얘기를 한번 한 적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 포인터는 말 그대로 포인터입니다. 실제 문자열이 들어가는 공간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캐릭터 포인터라는 거는 딱 그냥 주소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곳에 있는 문자열, 문장을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다. 밑에 shortest 마찬가지죠. 자, shortest. 이게 스펠링이 틀렸네. 자, shortest.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longest하고 shortest하고 이 두 개를 가지고 가장 긴 문장, 짧은 문장을 찾아가는 방법을 진행할 건데 일단 진행하기 전에 예제를 그대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data.txt, read 텍스트를 통해서 pstr에다가 내용을 채워요. 함수로부터 문장 읽기를 수행을 한 후에 얼마나 읽었는지를 그 개수를 받아오는 거죠. 카운트 숫자를. 그래서 그거를 lines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텍스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10줄이 들어있고요. 10줄이 그냥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로 뭐 멋진 문장 인터넷으로 찾으면 나오는 그런 문장들 중에 일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함수 내용을 보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실행되는지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실행을 시켜 보면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문장을 10개를 읽어가지고 화면상에 읽은 내용을 찍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현재의
예제 소스입니다. 라인스에다가 문장의 개수가 담겨지고 그 다음에 포문으로 0부터 그 라인수 개수만큼, 그러니까 지금 10개를 읽었으니까는 10보다 작은 9까지 10번이 반복이 되면서 화면상에 그 문장을 PSTR의 i번째 포인터가 가리키는, 이 PSTR 똑같이 포인터의 배열이죠. 최대 20개의 문장을 위한 포인터 배열.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 배열도 문장이 저장될 메모리 공간을 확보한 것이 아니다. 자,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메모리 공간 확보가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진행되어야 한다. 자, 이런 의미의 포인터의 배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볼게요. 리드 텍스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일로부터 읽어오는데 한 문장씩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을 바로 저장하지 않고 일단은 길이를 알아야 그 길이만큼의 메모리를 할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임시 문자열 최대 100글자까지 담을 수 있는 문장 한 문장을 읽어올 템플을 임시로 저장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반복문을 통해서 읽어냅니다. 자, fgetS를 읽어요. fgetS로 템플에다가 읽어옵니다. 읽어오는데 만약에 읽어온 리턴 값이 없으면, 그러니까 리턴 값이 널이면 이런 얘기예요. 읽은 게 없으면 브레이크,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니까 마지막 줄을 처리하라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읽어온 것에 마지막에 계획 문자를 제거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톡방에서 질문 들어온 게 있었죠. 마지막 계획 문자가 이를테면은 data.txt에서 마지막에 한 줄을 없애요. 그러면은 마지막 줄이 없어요. 엔터가 날아간 상태로 useless하고 마침표로 끝났단 말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면은 끝에 마침표가 없어요. 즉 마지막 문자를 무조건 널 문자로 바꾸기 때문에 마지막에 엔터를 바꾸려고 했던 그 시도가 약간 미스매치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계획 문자를 제거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명쾌하게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템프의 마지막 글자가 이 마지막 글자가 만약에 계획 문자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럴 때만 바꿔라. 즉 마지막 문자가 계획 문자라면 그때만 널 문자를 바꿔라 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useless 뒤에 마침표가 없습니다. 없는데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마침표가 찍힌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을 다루는 방식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드 텍스트를 통해서 결국은 이 포인터 배열, P라는 포인터 배열에다가 차곡차곡 메모리를 할당을 해요. 읽은 그 템프의 길이만큼, 템프 길이만큼의 메모리를 할당해서 그 할당된 주소를, 그 주소를 여기다가 카피를 해요. 그럼 결국은 이제 P의 카운트 번째 포인터는, 포인터의 배열 중에 카운트 번째 포인터는 뭔가 이제 공간을 실제로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리킨 그 공간에 아직은 내용이 비어 있어요. 메모리만 할당된 상태니까. 이 할당된 메모리 안에다가 카피를 하는 겁니다. 스트링 카피를. 템프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와라. 템프는 조금 있다가 또 그 다음 문장 읽어드리려고 지어질 테니까. 이렇게 해서 문장을 읽어내는 프로그램을, 코드를 이렇게 완성을 해 놨어요. 자, 이거를 이제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실행하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10개의 문장을 읽어와서 화면에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화면에
10개의 문장을 찍을 필요는 이제 없어요. 그리고 문장 수를 여기다가 %d 자,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마크다운 파일을 보면 10개 라인이 읽혔다. 자, 이렇게 화면에 찍어주는 거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찍어 볼게요. 자, 10개 대신에 %d. 자, 읽혔다. 그 다음에 몇 개 라인스만큼 읽었다. 이렇게 해서 화면상에 찍어주면 다시 한번 실행해 보죠. 자, 그러면은 %d 콤마가 빠졌구나. 자, 다시 한번 실행. 자, 10개 라인이 읽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최대값 최소값 구합니다.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 지금 이 문자 포인터로 최대 최소를 보관하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최대값 최소값 자,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 저번에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초기값이 필요하고 반복해서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최대값을 바꿔나간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최대값 구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럼 초기값을 어떻게 줄 것이냐? 지금 가장 긴 문장과 가장 짧은 문장의 길이를 가지고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이를 어떻게 따질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길이가 지금 여기는 쇼티스트, 롱기스트는 실제 문자열이 어떤 문자열인지를 가리키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길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길이를 알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할게요. 길이를 알면은 맥스 랭스 자 이거를 제로 그 다음에 미니멈 랭스 민 랭스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민 랭스는 100 지금 현재 읽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템플을 아까 100으로 설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길이는 100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서 내용을 만들어 갑시다. 최대값. 현재의 최대값보다 맥스 랭스보다 strlen 자, 문자열의 길이 함수를 구하는데 여기서 어떤 함수? pstr의 i번째가 더 긴 문장이 있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어요? 그럼 여기에서 맥스 랭스는 바로 이 길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롱기스트는 문자 포인터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열을 가리키잖아요. 이 문자열이 바로 pstr의 i번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맥스 랭스의 값을 가지고선 최대 길이의 문장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반복문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이번에는 맥스가 아니라 민 랭스.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작은 길이의 PSTR-I가 발견되면 민 랭스를 이걸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shortest가 바로 PSTR의 I번째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반복문을 문장의 개수만큼 반복을 시키면은 맥스 랭스, 민 랭스, 쇼티스트, 롱기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면상에 찍어요. 자, 어떻게 찍냐면은 이런 형태로 찍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화면상에 찍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찍느냐? 롱기스트. 자, 롱기스트는 몇 번째 문장이에요? 여기서 몇 번째 문장인지를 알아내려면은 이 i 값도 알아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갑시다. 맥스 i 민 i 같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int 맥스 i 그다음에 민 i 이 맥스 i하고 민 i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이 맥스하고 민 i를 여기서 같이 그냥 간단하게 넣어볼게요. 맥스 i는 i 그다음에 민 i는 i. 자, 이렇게 해서 넣겠습니다. 현재 그 i 번째를 저장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맥스 i 민 i하고 지금 맥스 랭스 민 랭스하고 결국은 이 i라는 거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적용을 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롱리스트는 맥스 i에 해당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사실은 이게 맥스 i가 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포인터와 그러니까 쇼티스트 롱기스트라는 포인터를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서 롱기스트라고 해주는 게 문제의 의도에 부합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몇 번째 문장인지를 찾아낸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카피해서 이번에는 쇼티스트도 똑같이 적어 놓을게요. 자, 쇼티스트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미나이죠. 그 다음에 쇼티스트. 자, 이렇게 해서 화면상에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죠. 자, 실행하면 10개를 읽었고 롱기스트는 두 번째 문장, 쇼티스트는 10번째 문장. 자,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좀 바꿔볼게요.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문장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거를 여기서 문장을 끌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이 짧아지는 거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나 볼게요. 자, shortest가 두 번째 문장이 되고 세 번째 문장이 이제 제일 긴 문장이 된다는 거죠. 제대로 돌아가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12.5번은 이렇게 풀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 역시 메모리 할당하는 연습하기 위한 건데요. 이번에는 구조체가 이런 구조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정보가 구조체로 들어있고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입력을 받는 거예요. 자, 화면을 보면은요. 이렇게 유저 아이디 입력을 받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 입력을 받아서 유저 아이디 1개, 패스워드 1개 입력받아서 구조체에다가 메모리 할당해서 집어넣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작업을 개인 유저한테 시켜요. 그러니까 함수를 실행을 시키는데 주기받기에서 함수에게 뭘 줘요?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줘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네가 입력을 다 받아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이만큼이 함수가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 다음에 메인에서는 이만큼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생각을 이제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자, 생각 정리를 해 놓고 출발을 하도록 합시다. 자, 메인에서 자, 이 부분은 이제 지우고요. 지금 스트럭트 여기 정해놓은 스트럭처를 구조체 선언한 거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개인 유저라는 거 개인 유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개인 유저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필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개인 유저를 만들고 메인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메인에서는 이것만 하면 되죠. 메인에서 자, 얘를 메인이 프린트를 해야 됩니다. 프린트 자, 프린트 하는데 자, 이거를 프린트를 해요. 이렇게 해서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메인이 프린트를 합니다. 자, 메인에서는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자, 리턴 없죠. 자, 그리고 그럼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개인 유저를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개인 유저를 메인에서 메인이 개인 유저를 통해서
콜을 하는데 여기다가 리턴을 받아오는 게 어떤 타입이에요? 자, 이런 타입입니다. 유저 스트럭트라는 구조체의 포인터 타입이에요. 즉 여기서 포인터 타입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받아온 다음에 그러고 나서 데이비 팀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 %S로 해서 A에 뭐가 돼요?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자, 이 패스워드는 퍼센트 일단 나중에 어떻게 찍을지 고민하고요. 퍼센트 %S 그리고 A에 패스워드가 되겠죠. 유저 패스워드. 자,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메인에서는 이렇게 해서 함수를 부르고 함수에서 가지고 온 구조체 내용을 화면상에 찍는다라는 게 메인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은 이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자, 이 함수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자, 기본적으로 주기받기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주기받기에서 주기는 없어요. 파라미터 없습니다. 받기는 스트럭트 유저, 스트럭트의 포인터 타입이에요. 이런 거를 받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걸로 뭐 템플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중에 끝나기 전에 리턴 템플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정도의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고 출발을 합니다. 자, 주기받기 확인했고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볼게요. 자, 준비는 됐어요. 틀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템프는 포인터이니까 메모리 할당이 필요함. 즉 메모리 할당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문제가 개인 유저가 해야 되는 일이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받아야 돼요. 자, 유저 아이디 입력 받기. 그 다음에 패스워드 입력 받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내용을 리턴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입력 받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4글자 이상. 밑에 비밀번호도 4글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받을 때 4글자 이상인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생각을 더 쪼개야 되겠죠. 자, 이러면 무한 반복에 들어갑니다. 무한 반복해서 어떻게 해서 무한 반복을 들어가느냐? 자, 뭐 해야 되냐면은 문자열 입력. 그 다음에 이 문자열 입력을 받아서 이게 길이가 4 이상이면 브레이크. 아니면 다시 입력하면 되죠. 아니면 다시. 자, 이런 느낌으로 유저 아이디 입력을 받으면 돼요.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유저 아이디를 입력을 받아요. 받았는데 글자 길이 세가지고 4 이상이 아니니까 브레이크 안 걸리고 다시 4글자 이상 입력하라고 하고 또다시 입력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패스워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코드 하나 만들어 놓고 복붙하면 되는 거죠. 자,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템프에게 메모리 할당을 합니다. 자, 메모리 할당하는데 메모리 할당에서는 규칙이 사이즈를 정한다 그랬죠. 자, 사이즈는 스트럭트 그다음에 유저 스트럭트죠. 유저 스트럭트 타입의 크기만큼을 사이즈를 정해서 가는데 어떤 타입으로 리턴을 해야 돼요? 이 포인터 타입으로 리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메모리 할당이 끝났어요. 자, 메모리 할당했고 이제 아이디 입력받는 거 무한반복부터 출발합니다. 무한반복 while 자, 무한반복 들어가는데 문자를 입력해라. 그럼 printf 문자를 어떻게 입력해요? 자, user id 하고 이게 화면에 물어보면 되는 거죠. 자, 입력 받습니다. 스캔랩으로 %S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S로 입력 받을 때 내용을 어디다가 입력을 할 것이냐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임시 문자열을 만들어 놓고 문자열 변수에다가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템플에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에다가 스트링 카피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어차피 메모리 공간 확보되어 있으니까는 다시 그냥 거기다가 그걸 변수를 활용하는 거죠. 그냥 편하게 갑시다. 템플을 유저 아이디로 해서 직접 입력을 받는 거예요. 자, 이래 놓고 브레이크 조건을 따져야 되겠죠. 템프에 유저 아이디의 스트링 길이 str_len 스트링 길이가 이게 4 이상이면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걸어라. 자, 아니면은 printf 여기다가 4글자 이상 입력할 것이라고 화면상에 한번 찍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브레이크 걸리면은 제대로 들어간 거니까. 자, 이 방법을 그대로 카피해서 이 내용을 유저 패스워드도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카피해서 이번에는 패스워드. 자, 패스워드도 물어보죠. 그러면은 얘는 유저 패스워드. 그리고 유저 패스워드. 똑같이 4글자 이상 입력할 거. 자, 이렇게 해서 겐 유저가 메모리 할당에서 2개의 내용을 입력을 받고 화면상에 프린트하는 메인이 돌아가게끔 준비가 됐습니다. 유저 아이디 똑같이 실행해 볼게요. 킴 4글자 이상 입력할 거. 자, 그러면은 뭐 데이비드 킴 하면은 길이가 넘어갔죠. 자, 1, 2, 3 안 되죠. 1, 2, 3, 4. 자,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화면상에 이제 찍어서 2개를 이제 찍는 것까지 됐습니다. 하나가 더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이 부분이죠. 패스워드에서 앞에 2글자만 찍어주고 나머지는 별로 바꿔라. 자, 이 작업을 할 때 패스워드의 문자열을 막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디에 여기서 받은 메인에서 받은 이 A의 3번째부터 나머지를 전부 다 별로 바꾼다. 이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가려야 된다는 표현을 하지 말라는 거지 마음대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단순한 방법을 얘기할게요. printf를 이렇게 안 하고 for int i는 0부터 i가 string length의 a의 유저 패스워드. 자, 패스워드까지 길이를 가지고 i를 뿔뿔하면서 printf를 이렇게 가는 것도 한번 따져보세요. printf 중에 얘를 이만큼만 위에서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엔터만 찍고 즉 여기서 이 부분을 날리고 이 부분도 날린 다음에 요 i 대신에 c로 반복문으로 유저 패스워드에 i를 찍으면 어차피 문자의 배열이니까 이렇게 찍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자, 아이디 데이비드 킴 넣고요. 1, 2, 3, 4 넣게 되면 똑같이 화면에 나와요. 그러면 이번에는 글자를 한 글자씩 가지고 찍었으니까 여기서 조건을 거는 거죠. 자, 조건을 반복문 안에서 if 한 다음에 바로 i가 0, 0, 1, 2보다 작은 경우에는 내용을 그대로 찍고 else 아니면은 printf 별 찍어라. 자, 이렇게 하면은 내용을 보여줄 거냐 별을 보여줄 거냐를 구분해서 화면상에 찍어줄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데이비드 킴 1, 2, 3, 4 그러면은 이렇게 2개 말고 나머지는 별이 돼서 나는 거죠. 라고 할게요. 자, 10번 우리가 빙고 게임 시뮬레이션을 버전을 계속 올려가면서 문제를 조금씩 틀어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 문제겠죠. 버전 0.7부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세요.
자, 그동안에 진행했던 게 11-10번 문제로부터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일단 어떻게 변경이 되어 왔는지를 나란히 놓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빙고 문제가 0.1부터 0.6까지 어떻게 변화되면서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처음에는 배열만 다루게 하다가 2차원 배열로 갔다가 덤도 쓰다가 뭐 여러 가지 계속 조금씩 바뀌어 왔잖아요. 그래서 마크 빙고까지 이제 잘 해결이 됐는데 이번에 0.6 버전에서는 뭐가 진행되냐면 이전 버전에서는 1번부터 25번까지의 숫자를 전부 다 똑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빙고 안에 내용 안에 보면은요. 이 안에 지금 이렇게 안 나오고 1부터 25까지가 섞여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6번째 버전의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하면은 게임이 재미가 없잖아. 왜냐면 빙고로 게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섞어 놓기만 했으니까 고르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빙고는 그렇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문제를 틀었습니다. 1부터 50까지의 숫자 중에 25개를 뽑아서 빙고를 완성을 해놓고 그 서로 간에 어떤 숫자를 뽑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빙고를 맞춰가면서 게임이 좀 재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틀어주면 이제 50개가 아니라 이거를 1부터 100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부터 1000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훨씬 더 맞추기 힘들어지는 그런 게임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예전 버전 5의 버전에 비해서 달라진 게 딱 그거예요. 1부터 25가 아니라 1부터 50까지 중에 골라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만들어야 되는 함수가 두 개가 있죠. 일단은 마크 빙고, 그 다음에 하나가 셔플 빙고예요. 자, 이 중에 셔플 빙고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내가 미리 제공한 소스가 있죠. 문제에 제공된 소스가 있는데 이 제공된 소스를 그대로 갖고 와서 출발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제공된 소스 그냥 바로 실행을 해버리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자. 에러가 또 잠깐만. 얘가 여기 인트 메일이 여기 왜 끼어들어 있지? 인트 메일. 밑에 게 아까 게 카피가 되어 있었구나. 자, 그러면 인트 마크. 자, 얘네들이 비어있는 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야 되는구나. 자,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행을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리턴이 있으니까 리턴. 일단은 리턴 제로라고 그냥 해놓을게요. 다시 한번 실행하면, 자,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막 집어넣어요. 집어넣게 되면 이걸 가지고 막 진행을 하는데, 지금 진행을 할 때 메인을 보면, 여기서 무한반복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떻게 언제 끝나느냐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보세요. 여기서 들여쓰기가 좀 이상하게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크 빙고를 통해서 마크 빙고가 1이 나오면은 1이면은 브레이크를 거는 거거든요. 마크 빙고는 나중에 해결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실행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1부터 50이 아닌 그 숫자 0 같은 게 숫자가 들어가면은 끝나요. 끝나는데 지금 보면은 초기화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셔플을 해가지고 빙고를 셔플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초기화를 이렇게라도 해놓고 모양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출발을 할게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아무리 해도 지금은 프로그램이 안 들어갈 테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도하는 카운트 개수가 지금 여기서 따로 카운트를 증가를 안 하고 있네요. 자, 카운트 뿔뿔. 자, 이렇게 해서 카운트를 뿔뿔하는데 카운트가 여기서 뿔뿔하면 안 되지. 여기서 뿔뿔하고 있죠, 지금 이미. 그러니까 마크 빙고를 통해 가지고 진행돼야 되는데 현재 여기서 if의 체크가 마크 빙고가 제대로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카운트가 지금 제대로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마크 빙고와 지금 마크가 안 되어 있는데 마크 되어 있으면 제로, 마크 안 되어 있으면 빙고 완성되면 1, 마크인데 오케이 이러면은 일단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야 카운트가 제대로 카운트는 되겠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3번을 시도하고 0을 집어넣었더니 3번 시도됨. 여기까지는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출발을 할게요. 셔플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셔플만. 어떻게 셔플이 됐는지 마크 안 하고. 자, 셔플을 기본적으로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11장에서 진행했던 셔플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어떻게 기억이 될지. 자, 일단은 셔플을 어떻게 했었냐면 자, int i가 0에서 i가 25까지 그다음에 i를 뿔뿔 하면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1부터 25까지를 채워요. 자, 빙고의 i 번째에다가 i 플러스 1이라고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셔플 빙고를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25개를 나란히 순서대로 채우는 걸로 진행을 해보는 거죠. 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바로 끝내버리면 1부터 25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셔플은 어떻게 했냐면 셔플은 이 중에서 임의로 자, int a하고 b를 만들어 놓고 이 a는 이 b가 똑같이 b가 만들구나. 자, 여기서 p하고 q라고 할까요? 그래서 p는 랜드 25. 자, 25개 중에 하나, 0부터 24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역시 q도 랜드 에서 25. 자, 이렇게 해서 p하고 q를 딱 놓고 난 다음에 p하고 q 번째의 빙고 값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p에다가는 빙고에 p가 아니라 템프. 자, 템프. 자, 템프 그 다음에 여기를 p를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b에 q에다가는 b에 p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b에다가 p에는 템프 p 자 이게 p고요 이게 q고 그 다음에 q에다가는 템프를 집어넣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맞바꾸는 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작업을 몇 번 하라고요? 한 50번 정도를 하자는 얘기죠. 자 이거를 한 50번 자 이렇게 해서 50번을 진행을 하고 나면은 셔플이 되는지 봅시다. 지금 이렇게 1부터 25까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실행시켜 볼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부터 25가 50번 막 왔다 갔다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순서 상관없고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셔플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죠. 여기 보면은 임의로 선택한 1부터 50까지 중에 임의로 선택한 25개를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25개를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러니까 25개를 골라서 이건 저기랑 똑같아요. 중복되지 않은 로또 번호 6개 만드는 과정이랑 동일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골라가지고 1부터 45까지 6개를 고르는 거 마찬가지로 1부터 50까지 25개를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릅니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골라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코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int count는 0 놓고 while count가 25가 안 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b의 i는 i 플러스 bi는 여기다가 넘버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넘버를 집어넣냐면은 이 넘버는 랜드 에서 1부터 50. 자, 50 플러스 1. 이게 1부터 5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넘버 값을 b의 카운트에다가 들어가는 카운트에다가 집어넣는 이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넘버도 넣고 자, 이렇게 해서 25번이 될 때까지 돌리는 건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자, 카운트는 당연히 풀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중복된단 말이에요.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보세요. 이 안에서 보면은 벌써 1, 1이 2번 선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씩 전부 다 그전 거 예전에 로또 찾는 것처럼 이전에 찾았던 거를 다시 비교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밑에 셔플 빙고를 진행할 때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있죠. 이때 선택된 25개 숫자를 등록하기 위해서 전역 변수로 선언된 유스트 배열을 사용하라. 유스트라는 거는 결국은 1부터 50까지의 숫자 중에 어떤 숫자가 이 빙고에 사용이 됐느냐, 채택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체크하기 위한 거죠. 사용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체크하기 위한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 배열을 여기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0하고 1하고 값에서 처음에는 다 0이에요. 그러니까 고르고 나면은 사용되었다라고 등록해라 이거죠. 유스트에다가.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지금 셔플을 할 때 이 골랐잖아요. 자, 숫자 하나를 골랐음.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이 숫자가 이미 등록된 숫자인지 검사. 그래서 등록이 안 되었다면 등록하고 카운트 증가. 자,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야. 만약에 등록이 되었다? 안 하고 다시 랜덤을 다시 뽑아내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여기서 if 여기에서 등록이 되었는지를 검사를 해서 이 검사가 만족이 되면 그러면은 그때 그 넘버 값을 집어넣어라 이거죠. 그럼 이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록된 검사라는 거는 어떻게 검사하느냐? 유스트의 이 숫자 값이 0이면 그러면 바로 이게 등록이 안 된 미등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유스트라는 전역 변수에서 사용된 그 배열 여기에 넘이 만약에 0이면 그러면 아직 등록된 처음으로 뽑아낸 숫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등록을 시켜 놓고 나서 그리고 이제 유스트에다가 이 넘 값을 1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은 25번이 뽑혀지는 그러니까 뭐 뽑는 거야 이제 while문이 무한 반복이 돌아가는 셈이니까 계속해서
카운트가 증가되면서 25개 채워질 때까지 유스트라고 하는 50개짜리 배열 안에 값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만약에 비어있는, 그러니까 한 번도 뽑힌 적이 없는 숫자라면은 1로 바꿔서 등록을 시키고, 아니면 안 바꾸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빙고 매트릭스를 하는데, 지금 얘를 하기 전에, 이거를 하기 전에 자 보세요. 아까 그대로 상태에서, 아까 그대로예요. 그냥 뽑은 거예요. 그냥 뽑았을 때에 일단 뉴스트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프린트 빙고로 뉴스트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니까 빙고도 찍고 뉴스트도 찍어 보는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자 보면은요, 이게 이만큼이 빙고 매트릭스, 즉 1부터 50까지를 무작위로 25개를 뽑아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보이는 것처럼 벌써 20이 2번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게 하는 거죠. 20 하나 더 들어 3번이나 들어가 있는. 이게 바로 밑에가 유스트 매트릭스예요. 처음에 전부 다 0이에요. 얘를 잘 사용하자 이거죠.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것만 그냥 이렇게만 해볼게요. 검사 안 하고 무조건 선택된 거를 1로 바꾸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실행을 해볼게요. 자, 0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선택된 게 1로 바뀐 거예요. 선택이 되었다. 이 선택이 안 되었다. 미등록, 등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물론 얘는 지금 50개짜리 배열인데 지금 25개만 찍은 거라서 프린트 빙고에서는 더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잠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만들기 귀찮아서. 그러면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1번이 선택이 1번, 이게 1번이잖아요. 자, 0, 1에서 1인데 지금 얘가 지금 안 맞아요. 1부터 50인데 안 맞으니까 이거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유스트의 넘버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내용이 들어가겠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5번이 선택이 됐어요. 그 5번은 유스트 됐죠. 그 다음에 9번이 선택이 됐어요. 9번 됐죠. 3번도 됐어요. 그럼 3번이 1이죠. 이런 식으로 유스트에다가 0이냐 1이냐를 가지고 따져 나가겠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렇게 커버를 하면 이제부터는 검사를 진행할게요. 정확하게 되게끔. 같은 숫자가 선택이 안 되게끔 하는 거죠. 지금 위에도 보면 5가 2번 선택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검사에서 유스트에 non-1 해당되는 숫자가 0인 경우에만 등록을 해라.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등록을 하면 보세요. 이 안에는 겹치는 숫자가 하나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부터 25까지만 따졌을 때 이만큼의 선택이 된 거예요. 나머지 이제 26부터 50까지가 또 선택이 되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사실은 마크 빙고 같은 경우에는요, 마크 빙고는 생각보다 훨씬 쉬워집니다. 이 유스트를 잘 사용을 하면, 유스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마크 빙고가 결국은 이 마크 빙고라는 거는 작업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숫자를 받아가지고 이 빙고 안에 이 숫자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때 기존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해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씩 비교할 거니까. 근데 하나씩 비교하기 전에 유스트를 먼저 갔다가 오면은 좀 빨라지겠죠. 이미 현재 이 숫자가 사용된 숫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유스트에서 미등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숫자를 마크빈 것을 찾으려고 하면은 반복만 돌려가지고 25개를 뒤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사용 안 된 숫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크 빙고가
조건문 하나를 걸어줘가지고 유스트에서 사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만 확인해서 바로 그냥 리턴을 시켜버릴 수가 있죠. 얘는 없는 값, -2 없는 값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마크빙고에서 지금 if 만약에 이 숫자가 즉 유스트에서 이 넘버 -1이 만약에 0이면 이거 미등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애초에 이 숫자는 사용되지 않았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로 리턴 -2 하면 되는 겁니다. 리턴 그러니까 -2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없는 값. 아예 없는 값이 -2잖아요. 그래서 그 마크 빙고에서 빙고에 없는 값 가지고 -2. 아닌 경우에만 여기서 이제 기존처럼 이제 뒤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빙고 안에 해당되는 숫자가 이제 들어 있을 테니까 어디에 들어 있는지를 찾아가지고요. 그거를 적절하게 뭔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진행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유스트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